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28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4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40명이 민주당입니다. 그 80%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도 승리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의 이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결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자, 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권표, 무효표가 20표가 쏟아졌습니다. 기권이 9표, 무효표 11표. 자, 이 20표가 이것은 저는 이 아주 소심한 찬성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 의원 쪽에서 다 나왔겠죠. 야권에서. 자, 수를 계산해 보면 민주당 외에는 나올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권표, 무효표, 20표가 만약에 이 찬성으로 소심한 찬성표인데 이것을 적극적 찬성표로 돼서 20표가 그 찬성 쪽으로 갔으면은 그러면은 159 해서 가결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소심하게 민주당, 범민주당 중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당 대표니까 일단은 그 찬성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무효표를 만드는, 무효표가 11표가 나왔다는 건 의도적인 무효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2표를 보셨다시피 아주 이 무효표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가면은 기표수에, 국회의원들이 기표수에 가면은 무효표에 대해서 예시를 다 해줍니다. 가령 뭐, 가, 부,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한자로 가, 그리고 또 부, 안일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부자를 안일부 밑에 이렇게 입구변에 있는 걸 써야 됩니다. 부정할 때, 부인할 때. 그 부자를 써야 되는데, 밑에 입구자를 안 붙이고 그냥 불자만 써도 이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가 쓰고 점,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가 된다. 이런 예시들이 기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11표나 이렇게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들 또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은 벌써 5번째 했습니다. 5번째. 그전에 노웅래가 4번째였고 5번째 했는데 이렇게 무효표가 쏟아졌다는 것은 의도적이다. 자, 그래서 기권표 9표. 기권표는 노웅래 때도 기권표는 9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노웅래 때는 무효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합의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것이 이 수기식으로 하는 것이 이탈표로 막을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이 수기식을 고집을 해서 수기식을 했는데 결국은 무효표가 11표가 쏟아지면서 이 전략 미스가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그다지 놀라지 않았고 단지 무효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가결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소심한 찬성표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전 징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불만에 가득 찬 의원들이 더 많다. 이런 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당이 쪼개질 가능성,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직을 붙들고 앉았으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탈 전조 증상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 표결을 앞두고 그룹별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다 만났죠. 다 만났는데 또 비명계 모임과도 만났습니다. 비이재명계. 가령 민주주의 4.0 여기는 친문계 의원 모임이죠. 이 사람들과 지난 22일에 오찬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거기서 이 친문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뭐 가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또
오면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이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또 당 대표 거치도 한번 고민해보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 4.0 모임에서. 그런데 이재명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그냥 끄덕였다 하는데 얼마 전에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이 이재명과 점심을 먹었는데 일단 부결시키자. 부결시키면 뭔가 행동을 할 거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서른도 오찬에서 이번엔 뭐 부결될 텐데 그 이재명에게 이번엔 부결될 텐데 다음에 또 이런 게 오면은 그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재명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서로는 그것을 그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그런 그 뜻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취재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친문재인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 해서 휴대전화를 열어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그 묘사가 되어 있는 구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에게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예수님처럼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당신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뒷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대선 경신 때부터 그 쭉 쌓여온 친명, 비명 다시 대립을 하고 또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부 친명계 그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 국회의원인 비명계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 일도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쪽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아침 조간시 딱보 시간에 전해드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 현역인 윤영찬 의원이 있는 성남시를 노리는데 윤영찬은 이낙연계죠. 그렇기 때문에 현근택 부원장이 아예 윤영찬을 겨냥을 해서 이번에 찬성표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이재명의 그 명목적 그 지지층이죠. 개딸들을 중심으로 무슨 살생부를 돌리고 있고 뭐 그 안에 보면 38명이 포함된 살생부, 41명이 포함된 살생부 버전이 여러 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하고 심지어 연락처까지 적은 그런 살생부를 지금 유포를 하고 실제로 그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문자 폭탄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쪼개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절대 사퇴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최소 저는 36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탈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분석과 제가 일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민주당 내부 개파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친명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철음에, 7인의 이 멤버들, 최강욱, 김남국, 등이 포함되는 이런 친명을 자처하는 모임 플러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은 사람, 김의겸 대변인 또는 최고위원들, 전정배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합하면 한 76명 정도가 됩니다. 76명. 76명 정도가 되는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한 20명 됩니다. 이상민, 조홍천, 박용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다 살생부 명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친문, 친이낙연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한 33명 되죠.
뭐 친문계 모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민주주의 4.0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청와대 참모를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33명, 그리고 설훈처럼 아예 이낙연계를 표방하는 사람들, 윤영천처럼 다 합하면 33명. 물론 이 사법 리스크에 공개적으로 의료 표명한 20명과 이 친문, 친이낙연 33명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이 33명, 그리고 이재명 사태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하고 있는 한 4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의뢰를 표명하는 사람들 해서 40~50명 정도, 많으면 한 60명까지 침묵하는 40명, 그 사법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의원들 20명, 한 60명까지는 지금 이재명과의 손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탈표가 나온 것이 한 40명 정도라고, 40명 정도까지 된다고 보면은 그 외에 여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거나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지금 분당 수순으로 간다, 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전재수 의원, 제가 친문이죠. 그때 의원총회에서 부결표를 던지면 이재명이 뭔가 좀 어떤 그 획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재명이 결단을 할 것이다.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문계 전재수 의원은 오늘 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표결한 2~3일 전부터 무효표가 상당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좀 돌긴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신반의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압도적 다수로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 충격적인 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또 친이재명계에서는 서른이나 전재수가 그때 두 사람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죠. 두 사람이 마치 부결을 장담하는 것처럼 발언해놓고 이것은 트릭을 썼다, 뒤통수를 쳤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양쪽의 갈등, 충돌은 더 크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60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이탈표 38표가 다가 아니다. 이재명을 손절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 가령 이상민 의원,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탈표이 나온 것을 두고 겉에 나온 숫자는 38 정도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이탈표 숫자보다 걱정과 우려가 큰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방탄국회 비판이나 이재명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불체포 특권 폐기를 뒤엎는 데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권표, 무효표도 체포동의안 찬성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체포가 동의가 된 겁니다. 159표로 압도적으로 가반을 넘어서 체포가 동의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딸들, 그리고 강성 친명계에서 일종의 사일성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천 학살에 대비한 비명계를 공천 학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버전의 이 사일성부를 만들어서 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은 비명계가 그냥 있지 않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또 집단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이 검찰에 의해서 무너지기 이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래서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